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이런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찾아볼 거고요. 또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어떤 종목, 어떠한 섹터를 파악해야 되는지 탑픽 섹터 종목의 공략까지 오늘 함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또 힘든 이 시장 속에서 불태워 보실 수 있는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내보실 수 있게 아주 전략을 차근차근 잘 쌓아 주시는 분, 그런 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장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일 때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좀 우리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게 시장을 이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정말 이런 믿음직한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당연 수익률이겠죠. 자, 현재 지금 하락장이 꾸준하게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4주차 마지막 주인 지금 이 시점에서 네오위즈 홀딩스부터 뭐 정말 한국구호 스펙이라든지 현재 먹고 또 먹고 전략을 꾸준하게 시연을 해주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십니다. 단순하게 이 종목의 수익이 한 번만 난 게 아니고 좋은 종목에 좋은 단가가 또 온다면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타점과 그러한 종목과 교자 종목의 발굴의 기법을 최대한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사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급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 진짜 한 종목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무료 노란톡방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살 길은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살 길을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긴급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꾸준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시장의 외부적으로는 조기 긴축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또 다양한 악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현재 갈피를 정말 우왕좌왕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또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체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흐름보다는 예정된 실적 시즌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을 좀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가 매수 기회를 삼아볼 만한 종목을 우리는 미리미리 찾아봐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계좌를 위해서는 이런 긴급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최병곤 전문가님과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NFT와 메타버스의 이런 또 덕분에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게임주들이 아무래도 이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견디지를 못하면서 게임주들이 또 폭락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게임 관련주들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숨이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보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굵직한 게임주들이 P2E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관련 이런 게임 업체들에 대한 이런 시장 선점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게임주, NFT, 이런 메타버스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들 내에서 선심해야 되는 업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번 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증시에 어떤 여파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업황이 반도체가 정말 최대 실적이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 하락장에서도 PCB 관련주 같은 기판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에 2022년 가장 유망한 반도체 내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상승장에서는 또 급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종목 미리미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선물 준비하셨대요. 어떤 선물 받아보고 급등 연출하실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요새 한숨이 좀 푹푹 나오는 이런 시장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긴급 진단으로서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명품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로 만나볼게요. 우리 최병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일단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진행하고 한 3주 정도에 지금 다시 뵙는데요. 그때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별로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데 하지만은 이제 그때의 주가 위치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 위치는 또 상당히 하락은 강하지만은 위치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 하락이 컸던 종목들이나 또 그런 업종들 중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쪽으로 또 타이밍을 좀 잡아주셔야 또 이게 수익을 또 올릴 수 있거든요. 항상 하락할 때 보면은 전체가 다 내리지만은 또 반등할 때는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출구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증시가 오르기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수익이 좀 잘 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적으로 3주 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하락했고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또 흐름이 또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최병구 대표님과 꼭 함께 하셔야지만이 정말 이 시장을 지혜롭고 호기롭게 이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아주 탄탄하고 정말 확실한 실력과 이러한 또 책임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방송 중에 언급했던 종목이라든지 게다가 큰 수익까지 정말 매일 매주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무료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주셨던 공략주들 역시 큰 수익이 나고 있고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은 우리가 기 전에 우리가 또 출구 전략으로서 오늘 이 시장에서 불태워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또 최병호 대표님이 3주 만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3주 만에 무료 노란톡방이 오픈된 겁니다. 딱 5시 50분까지 현재 40분 남았고요. 또
2주 후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이겨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두 번, 세 번 생각하실 필요 없죠.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건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힘내세요. 자, 들어오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늘 하는 인사치레가 있는데 사실 오늘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좀 사실 이렇게 주라주라 하기도 좀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은 네. 일단은 좀 건너뛰고 그래도 이 시장에서 주라주라 네. 종목주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어련히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것 네. 같은 종목들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우리도 좀 가깝게라도 한번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 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꾸준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충돌 한 해 만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뭐 정말 조기 긴축 때문에 이왕 저왕 네. 시장 아예 자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 출구 전략을 짜야만이 대체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이 증시 자체는 사실 지금 하락의 원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뭔가 왜 하락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고 있는 상태고 또 사실은 또 맞는 얘기도 있고 좀 안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의 주체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공매도가 너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억지로 끌고 내려가는 요소가 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이 방송 시간에 짧은 한정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차트상 진행을 보셔도 어느 정도 그 왜 상황이 그렇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이제 작년에 하반기 들면서 지수가 연속으로 하락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다 하락이 나왔었던 자리고 하락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 자리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음봉이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전일 하락 나온 자리에서 갭 상승한 상태에서 다시 밀어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이날도 보시면은 전일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날 갭 상승하니까 또 하락이 나왔다가 결국은 반등 시도가 나왔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억지로 밀어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을 했죠.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락이 컸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락이 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려는 시장을 다시 한번 억지로 끌고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이 충분히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이제는 자율적으로 반등을 해도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하락을 끌고 내려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역시 그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 박근혜 정부 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수가 여기까지만 하락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을 억지로 끌고 내려간 거예요. 초과 하락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초과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시장의 균형을 깨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그 하락폭만큼 올라와 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진행이 서서히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초과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그것을 억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반전이 나오는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가가 원래는 여기까지만 빠져도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밀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초과 하락에 따른 반등이 빨리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증시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사실 지금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더 많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계속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1월 달 들어서 3일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인위적인 하락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작년에 5월 달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해제해 줬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뭐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내일 아니면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초과 하락한 하락폭, 즉 한 950선 이하 정도까지는 코스닥 시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2850선까지는 반등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억지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반전을 좀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낫다라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정말 그래도 이 시장에서 가장 좀 듣고 싶었던 말을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재 우리 최병호 대표님께서 공매도의 성격이 좀 강했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너무나 좀 초과 하락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 하락했던 그러한 폭은 좀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또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현재 손절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반전을 좀 기다려 봐도 충분하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컬러감과 시장의 이런 다양한 형태를 꾸준하게 무한히도 많이 보신 분들과 함께 해야만이 이러한 시장을 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게 우리 최병호 대표님이 아닐까 싶어요. 꾸준하게 참 하락장에서도 끈질기게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을 어쩜 이렇게 많이 잡아주시는 분이 있나 싶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부터 뭐 영풍재지 전부 다 먹고 또 먹고 전략이에요. 짧게 치고 수익을 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또 좋은 자리에 왔을 때 또 먹고 꾸준하게 재진입을 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너무나 잘 발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관련한 뭐 시기라든지 타점과 그러한 종목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정말 명신구 최병훈 대표님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주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오직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5시 50분까지입니다. 아무리 전화하셔도 안 열리고요. 아무리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2주 후에 열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샵 3989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좀 해결해 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그래도 좀 듣고 싶었던 어떠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반전을 좀 기다릴 만한 또 연휴 이후에는 또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좀 초과 하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임할 수 있는 이런 또 테마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최근 하락장에서 이 시가총액 좀 이 상위 대형주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낙폭이 과대가 됐던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낙폭 과대가 좀 예상보다 많은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우리가 좀 저가 매수에 임해봐야 될 쪽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그 작년 7월에서 뭐 8월 그 사이가 주로 이제 고점이 많았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뭐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 HMM 같은 종목들은 뭐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즉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고요. 평균적으로도 뭐 40% 그리고 중대형주 쪽에서 이제 좀 덩치가 더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급에 속하는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게임 관련해서 뭐 크래프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관련주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총이 상당히 큰데 그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리스크나 아니면은 또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라든지 이런 리스크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단기간의 하락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반전이 들어올 가능성이 역시 크고요. 또 이게 이제 반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추정만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하락을 많이 할 때는 전체가 다 내립니다. 다 내렸다가 이제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전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반전이 막상 나오면은 또 종목이 전체가 다 같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특정 종목들만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겨우 참았는데 상승이 나올 때는 몇 개만 올라가면 거기서 더 소외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할 때라도 매수가 한번 들어와서 강하게 움직여준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 대응해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역시 카카오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차피 상장할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실적이 그만큼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20조 원대를 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 실적이 되냐, 그 정도의 급이 되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장은 그걸 받아들였고요. 또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그 메리트도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만 8천 원이죠. 거기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12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에 뭐 주가가 반 이상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상태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반전을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 조금 더 상승세를 탄다든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폭 과대 쪽에서는 뭐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중대형주 중에서는 매수가 먼저 들어온 카카오페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이 떨어졌고 또 낙폭 과대주 내에서는 확실히 차트만 봐도 많이 떨어졌네요. 하락을 꾸준하게 좀 달리고 있었던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카카오페이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필요 없다 막 주식 때려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다시금 올라간다면 내가 정말 빨리 선침을 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우리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선침해를 해야 되는 종목,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께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와 더불어 그와 상응하는 수익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안겨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방송 중에만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저희 문자 샵 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갈 종목은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 25년이 넘는 이런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한 최병곤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일단 우리가 또 오늘 바로 2번 이슈를 또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슈가 바로 이 게임주인데, 게임주도 사실 이제 지수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폭락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보면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여타부타 개별주들은 그래도 한 종목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우리 또 최병호 대표님이 수익 보신 네오위즈 홀딩스 역시 게임주와 우리가 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는 어떻게 보세요? 향후 이 시장이 올라간다면 다시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의 반응은 게임주들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주가가 중간에 급등도 했었고 급락도 네. 많이 했었지만은 반등 나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차별화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 네오웨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주식에서도 어떤 투자자와 개인 간의 궁합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은 여러 번 도전을 해도 항상 타이밍이 어긋나서 큰 수익을 못 내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주가는 분명히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종목하고는 궁합이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들어갈 저 때마다 같은 경우 수익을 내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노란톡방에서 진짜 소개드린 것만 부러워요, 해도 대표님. 네. 한 7번, 8번 정도를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궁합이 잘 맞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최근에 이 게임주들의 진행을 보면은 물론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종목도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나 아니면은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수가 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고가의 그 고평가의 논란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당장의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는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뭐 전고점까지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한번 줄 것이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간의 이제 차별화가 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펄 어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나 특히 이제 그 텐센트의 지분 처분 가능성이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락이 강해요. 지금 NC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도 서로 간에 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니까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노리고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네오위즈 홀딩스나 아니면 컴투스 홀딩스 정도만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가시되 리스크가 분명히 따르니까 무리하지 말고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대응을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우리 또 최병호 대표님께서 수익 보신 이런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네오위즈 홀딩스가 현재 15%의 수익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고 7번이나 8번이나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지금 이만큼을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부분이냐고요. 내가 같은 종목에 7번이건 8번이건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한 또 큰 눈과 큰 시선과 해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타점과 종목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이 넘는 정말 이 기나긴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한 타점과 진입의 시기까지 알아보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힘드셔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시금 반등을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빠르게 한 발 앞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머지않은 설 이후에 우리가 또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종목의 급등세 나도 한번 나타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50분까지 현재 2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먹고 또 먹고의 이 창시자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 수익률을 보니까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렇고 여러 종목 사실 먹고 또 먹고 전략에 이제 워낙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데 너무나 이제 도가 트신 정말 제대로 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 네 가지 종목들 중에 이 수익이 또 좀 단기간에 다시금 그래도 수익 상승이 좀 나타날 것 같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워낙에 효자 종목을 너무나 잘 발굴하시니까. 있죠. 일단은 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특정 종목을 사서 수익이 나시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난 기분 좋아 하고는 그 종목을 다시 안 쳐다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이 뭐 있지 이렇게 네네. 새롭게 찾으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가는 종목이 계속 맞아요.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딱 몇 가지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익이 났던 종목은 그만큼 매수가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자꾸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자꾸 또 노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익률 표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또 다시 오름세를 보이거나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한국 구호스펙이라는 주식하고 그다음에 스펙주, 케이카라는 네. 주식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구호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펙이 뭐야? 스펙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스펙에 대한 어떤 성향만 좀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스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펀드를 종목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 인수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인수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현금 청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되면은 이제 변경 상장을 해서 크게 대박을 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 BNC 같은 종목들이 스펙이 합병해서 변경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갖고 있고 아무런 기업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펙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신다면은 가격대가 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사놔놓으면 손실을 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구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인수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이버 프로라는 기업을 인수를 확정해놨어요. 그래서 3월 25일 날 변경 상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고팔고 해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향후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3월 25일 이후가 되면은 파이버 프로라는 이름으로 변경 상장이 되는데 그때는 장외에서 들고 있던 주식을 막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 매도를 3월 25일 이전까지로 마무리 지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재매수를 하락시 한다든가 네.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처음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2,700원대다가 갑자기 1,8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뭐 4만 원, 5만 원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특성만 잘 이용을 하시면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거래를 해서 수익을 꽤 재미를 봤던 종목이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노란톡방에서 소개를 드려서 또 수익을 봤는데 지금 또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이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까지 내려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 하락 자체가 이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종목이 상승했던 배경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8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주가가 28,000원인데 86,000원은 거의 3배, 4배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은 그렇게까지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기업 자체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점 매수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또 먹고 전략이에요. 네오이지홀딩스도 거의 7번, 8번씩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 효자 종목이고요. 이렇게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안을 갖고 있는 분께서 한국고 스펙이라든지 케이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해도 충분하게 수익을 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종목 수익 봤다고 다른 종목 찾지 마시고 가는 놈이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에 대한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이러한 또 진입 시기, 설 이후에 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 나는 좀 받아보고 싶고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를 늘 5시 50분까지는 꼭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15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지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최적화된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문자샵 3989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힘들지만 다 같이 힘드신 거니까요. 기어이 내 계좌만큼은 또 우리가 지켜보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바로 3번 이슈 저희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슈가 반도체 관련 이제 우리가 전망을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에 반도체가 또 꾸준하게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많이 또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반도체 업황에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크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SK 하이닉스 이 실적도 이제 굉장히 최대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요새 계속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PCB 기판 관련주들이라든지 실적이 좀 탄탄하고 펀더멘털 자체가 좀 튼튼한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또 표면적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만한 종목 어디서 찾아볼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도 적고 그다음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은 업황이 지금 좋은데 사실은요, 이 반도체의 업황은 크게 나쁘질 않았어요. 나쁘질 않았고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괜히 굉장히 나쁜 것처럼 자꾸 몰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방향을 잡아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또 다시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부터 이미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고 지금 시장 폭락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시장 하락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죄송합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면은 또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PCB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조정 자체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제가 과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심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이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주가의 하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망도 좋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흐름들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역시 가장 우선순위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심텍처럼 이렇게 주가의 하락이 거의 없고 상승이 계속 지속되었던 종목들은 시장과 역행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증시는 지금 폭락을 크게 했는데 주가가 거의 빠지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 더 이어지지를 못하면은 주가가 그동안 안 빠진 것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해버리는 그리고 증시가 상승할 때도 하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투자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가격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매도라든지 아니면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꼭 좀 해주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흐름도 좋고 진행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려보실 만한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면은 그때는 종목이 하락장에서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선은 물러섰다가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말 신택이라는 종목 역시 우리 최병곤 대표님께서 생방송 중에 언급을 해주셨고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봤던 종목들이었습니다. 즉 반도체 업황 자체도 현재 하락장에서도 탄탄하게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하게 언급을 했던 종목에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종목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택 같은 종목에 관련해서 또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러한 또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병원 대표님의 장중에 이런 코멘트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좋은 시기에 들어가야지만 이 수익의 극대화를 누려볼 수 있는 겁니다. 덜도 말고 정말 수익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꼭 최병원 대표님과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시장 반등 나올 때 제대로 잽을 날릴 수 있는 종목 가장 잘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단 9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내일의 시장부터 저희가 이겨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 문자 샵 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전략 꼭 장중에 우리 최병우 대표님의 코멘트를 꼭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또 우리 이 수익률의 표를 보니까요. 영풍 재지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사실 4거래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게 10% 급등까지 나타났다가 오늘 또 음봉으로 바뀌면서 오늘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오늘 밀렸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또 포장, 택배 이런 제지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영풍제지 역시 큰 수익을 지금 맛보여 주셨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막 급락을 해서 지금 하락이 크게 나타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000원대, 4,000원대에서 펀드가 이 종목의 경영권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가 거의 한 5년, 6년을 보유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쿠팡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라는 부분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뭐 10,000원도 갔다가 계속해서 7, 8,000원을 유지를 하니까 펀드에서 자금 회수를 하려고 이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매수를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기업이 M&A에 노출되면 주가의 지분 가격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포장재의 소요량이 많아서 그걸로 이슈를 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기보다는 M&A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록 주가가 쭉 올랐다가 확 빠져버렸지만은 추세 자체는 훼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종목을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함부로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저 같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오늘같이 막 하락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에서 순간 올랐다가 순간 하락을 해버리면 그렇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를 9,5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를 권유해드렸던 상태였고 지금은 물론 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밀려도 아쉽긴 하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추격 매수를 해서 단타를 노리는 단타꾼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나 11,000원대에서 사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단타성 대응이 들어오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시장에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런 식의 진행이 나왔었는데요. 이 종목도 결국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매수세가 개입을 해서 주가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뭐 임상시험을 연기됐다는 내용 가지고 36,000원대, 35,000원대에서 급락시켜가지고 거의 한 2, 3주를 끌고 내려오다가 이틀 만에 급등을 다시 시켜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급등주를 노리고 싶으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위치들, 그리고 겁이 나서 대응하기 힘든 위치들을 좀 철저하게 노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좀 해야 그런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황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들어보시면은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쯤 이렇게 힌트를 받고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급등주를 노릴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시고 투자 시황에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코멘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힌트만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종목에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오로지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 즉 남들이 다 가는 종목 다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타점 잡고 좋은 종목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아는 것은 정말 이렇게 확고한 해안이 있는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겨보실 수 있는 가장 그런 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서 분명 내 계좌에 빨간불 그려주실 수 있는 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25년이 넘는 이런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오로지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최병호 전문가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자, 오늘 시간 정말 빨리 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을 한번 믿어보시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기회 정말 마지막입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참 이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주면 설이고 거래량도 줄어들 겁니다. 시장이 뭐 다시금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그건 일단 가봐야 아는 일이고요. 이번 주 내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같이 이제 좀 토끼 같은 스타일들은 수익을 좀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을 텐데 이번 주 내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 어디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아까 얘기를 하다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를 봐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시가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려요. 모든 종목이 다 내리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1,30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불과 100개 정도 안팎이거든요. 근데 상승이 나오면은 물론 하루 정도는 전체 종목이 다 오르기도 해요. 한 2, 3%씩 오르기도 하는데 한 하루 더 지나서 한 이틀, 3일째 가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종목 간의 차별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안 오르고 제자리 정체를 보이고 어떤 종목은 또 급등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투자자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하락이 나올 때는 다 같이 하락하니까 이거 나만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좀 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힘든 거는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내 종목이 안 오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지수 자체를 살라고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관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보면서 지수를 확인하면서? 아니죠. 관망보다는 사실 제가 그 ETF를 사라 소리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얘기를 끄집어내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시장 지수 자체가 폭락해버릴 때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지수 자체가 폭락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그다음에 지수가 올랐을 때 거의 지수하고 동일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소외될 일도 없고 물론 뭐 큰 수익을 노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한 목표치까지는 달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시고 혹시라도 나는 반등할 때 소외될까 봐 걱정되신다면은 굳이 종목을 찾지 마시고 뭐 코덱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 자체를 지수를 거래하는 그런 오. ETF 상품을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부실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해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럼 것들을 봤을 짧게라도 좀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쪽이 ETF 예, 이쪽이거나 그리고 꼭 네. 짧게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걸 사놓고 좀 한참을 기다리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시장에 소외되는 상황도 안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힘드시지만 이겨내실 수 있게 우리 또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요. 자, 힘내시길 바래요. 파이팅 넘치게 저희 또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